자연계에서도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들의 생장 체계, 이들의 생리 체계를 잘 모를까. 이건 그냥 본능이다,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리고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진화가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다 알죠? 최근 갑질 사진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진 전에도 이 집안에서 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엄마의 짓이고요. 이보다 큰딸이 유명한 사건을 하나 일으키죠. 그리고 아까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뉴욕타임즈에 만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내가 땅콩 하나 먹겠다는데, 땅콩 하나 먹겠다는 게 내가 땅콩을 안 먹는데 왜 내가 땅콩을 씌우냐는 거지. 그죠? 땅콩은 집안 먹습니까? 내가 비행기를 300번 넘게 탔는데 난 탈 때마다 땅콩을 먹는데 나 같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은 땅콩 안 먹겠다고 비행기를 빠꾸 시킨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갑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났어요. 심지어 평창올림픽 때 그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은 성화를 갖다 들고 봉송 이런 저번에 없는 짓을 뻔뻔스럽게 했죠. 근데 그 동생이 또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꽥 소리 지르는 광풍기획사 예하에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와 엄청난 욕을 하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그쪽 방향으로 물컵 안 던졌어. 누군지 아시죠? 네. 웹하드 업체 회장입니다. 직원들 뺨을 막 개패듯이 때려줘요. 개패듯이 때립니다. 그리고 공원 앞에서 닭을 칼로 먹어 죽겠다고 그러죠? 네? 마약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다위가 됐을 보니까 검찰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검찰에 압력을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나도 그래도 명색이 경주 사람인데 욕은 할 수 없고, 그죠? 이 쎄만도 못한 새끼. 어떤 쎄만도 못하다고요? 이 평균보다도 못한 이 양준호 같은 사람들이라. 아마 저 사람들이 경주 최고자 정신을 눈꽃만큼이라도 사전에 알았으면 저런 파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생들 나중에 이런 짓 할 겁니까? 아니요. 안 하겠죠? 더군다나 오늘 이 강연을 듣는 사람도 절대 저런 짓을 하지 않고 우리 경주 최고자 같은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경주 최고자인데 이 재벌들이나 하는 문어발 짓을 해서요. 네? 문어발 사업을 경주 최고자가 했습니다. 어떤 문어발 사업을 했을까요? 신동석 장군 아십니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신동석 장군을 뜬금없이 내었냐면 이 숲하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경주 최고자가 가장 신경 써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산을 가꾸는 거여서요. 조림사. 지금도 경주 유주에 가면 영남대학교 재단 산하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고. 아까 이 대구대에 바친 재산이 이게 영남대하고 합병되면서 영남대로 합병되면서 그 재산이 다 영남대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임업시험장으로 대학 내 임업연구소로 쓰고 있는 숲이 경주 최고자 집숲입니다. 근데 이 숲을 얼마나 잘 가꿨냐면 저도 가서 봤어요.
이 그루터기가 나무 배고난 그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장정 5명이 앉아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무를 잘 키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숲에 불이 납니다. 가끔씩. 왜? 이게 나무는 잘 이게 쳐줘야 되는데, 간벌이라고 그러죠. 간벌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만 좀 그 신경 못 쓰게 되면, 이 한겨울에 건조할 때 지들끼리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 마찰열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하고 이쪽 그 교촌하고는 어쨌든 20년이 넘게 떨어지는데, 누가 불났습니다라고 알리러 오면 이미 다 불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불을 끄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 때쯤 되면 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동네 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불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보다 저기서 그 불건데 그 공을 들인 사람들한테 다 그에 근무는 상을 줬어요. 뭐 살로든 아니면 복식으로든 뭐 배, 그러니까 포로든 이렇게 이제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 저보다 불이 나면 우리가 먼저 가서 꺼버리라는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양진호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럼 직원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신도석 장군 얘기 나왔느냐? 신도석 장군이 그 일본에 맞서 싸우다가 한 3년 정도 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스스로 자체를 감춰버려요. 그때 있으면 병주처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유명한 일화들이 남아있는데 처벌 때에 제가 그걸로 여러 가지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건 나올 거예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만 소개해주면, 이조리에서 이제 이조리가 형산강 지도가 쭉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베면 나무를 베가지고 쭉 떠내려 버리면 남천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남천에 다리 있죠. 거기서 남천하고 형산강 지루가 만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떠내려 나무를 끌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말리거나 재단을 해서 목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신도석 장군이 이 하루는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나무를 끌어와야 되는데 장정들이 나무를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물살에 막 나무 쓸려가고, 그럼 갑자기 비가 왔으니 쏘도 없고, 그때 이제 신도석 장군이 내려가서 그 한 10명 정도 붙어있는 노비들을 장군들이 다 물러나 내보내고 자기 혼자서 그 나무에 동여매는 밭들을 다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땡기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경주 요석궁 아시죠? 요석궁. 우리 경주에서 제일 유명하고 비싼 한정식집입니다. 거기 이제 최고자 전통 요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요석궁이 원래 지금 이제 종선인 최영 회장님이라는 분의 육촌 동생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신도석 장군이 끌어오려고 했던 나무를 안채 대들보로 쓰려고 했는데, 워낙 이 대단한 용력을 본투이라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사랑채 대들보로 씁니다. 왜냐하면 안채는 사람들이 출입하기 힘들지만 사랑채는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도석 장군의 위용을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때 신도석 장군이 건져낸 나무를 사랑채 대들보로 썼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도석 장군이 아까 초보자집 소설 때문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높이가 한 4m 정도는 되는데, 거기를 이 문파 선생님, 아까 문파 선생님하고 문파 선생님 동생하고 양쪽에 뿌리 피고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그걸 문파 선생님 직접 보고 지금 종선이신 최영 선생님께 이야기해 준 걸 제가 들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그만큼 신도석 장군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초보자 때기 아까
과객을 후이 대접하라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 한 예가 신도석 장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종이 생산을 했어요. 종이 생산. 한지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귀한 재료예요. 선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마음껏 한지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를. 또 남산 도랑님 들어보셨죠? 남산옥돌 들어봤습니까? 남산옥돌. 경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질 좋은 옥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자수정이고 연수정인데 연수정 가지고 그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안경은 어디서 만들었나? 경주 최고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정약용 선생 이 안경에서 모습 봤죠, 그죠? 틀림없이 경주 최고자 쪽에서 나간 안경입니다. 술을 만들었어요. 술 만드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까 부자로서 처음 입신하게 된 최국선이라는 분이 원래는 싸움원 참봉을 했습니다. 싸움원은 뭐냐 그러면 이 궁중 요리를 다 진단하는 그 궁중기관이었어요. 거기 이제 참봉이면 지금 이제 부품이니까 지금은 최발달이죠, 그죠? 근데 요즘 공무원 개념하고 그때 참봉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조구선홍은 이 음직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의 그 무공, 아까 최실장군은 무공에서 그 음직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면 뭐 지금 부국 공무원이 아니고 훨씬 더 높은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료를 했는데 이 상원 참봉을 하면서 궁중요리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공이 소위 궁중요리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궁중술을 접한 게 경주 최고자 술인데 교동 법주하고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최고자 법주를 직접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고 쫀득쫀득해요. 이게 막 방바닥에 눌러붙어 있으면 막 손가락 대면 장판에 올라올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 교동법주 굉장히 맛있는 술인데 최고자 즉 가문에서 비슷하게 그러고도 상업적으로 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경옥고 지금 광동제약에서 만드는 경옥고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데 이런 경옥고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어발 경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아까 한지라든가 이 안경이라든가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안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반도체를 만든 거야 더 앞선 굉장히 정밀한 산업이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한 가지 법칙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한테 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땅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일만 하게 한 거예요. 한지를 만든 사람 한지를, 안경을 만든 사람 안경을, 술 만든 사람 술은 집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부자가 세습되듯이 이 안경 만드는 사람, 안경은 뭐 안경 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까? 이게 다 세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이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요즘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재벌들은 심지어 동네 떡볶이집까지 하죠. 그죠? 빵집.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만 해가지고도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벌들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체인점, 온갖 체인 편의점, 온갖 24시 편의점을 만들어서 그 동네 상권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유통센터를 만들죠. 스타필드 같은 거, 롯데마트, 이마트. 그리고 거기에 싸그리 모든 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매장 하청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왜 제가 이 노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초보자 댁에서 굉장히 많은 그릇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이 초보자집 그 동네가 있는 교촌바로 옆에 노전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초보자집 본석들이 사용하는 유기그릇을 만드는 곳이어서요. 그게 한 집에 와서 성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들도 와서, 다른 노전 그 유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와서 계속 옆에서 같이 붙어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집, 두 집 모인 것이 노전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앞으로 지나야 되는 이제 노전 이랬습니다. 노전이죠. 노전인데, 초보자 댁에서 만약에 자기들 쓰는 거라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유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노전거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초보자 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노점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유기그릇 공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짓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사진들을 보여주냐 하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줬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작가 노릇하기 전에, 광고기획사를 만들기 전에 여행사를, 세계 여행사를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예하에 가지고 있는 H관광회사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어요. 우리 하청업체였죠. 근데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여행사를 가지고 우리하고 거래를 했는데, 유독 이 H사 직원들이 심각할 정도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맨날 술 사달라고 그러고, 술만 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온갖 해괴방치한 짓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 이런 짓 나가겠다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밌죠? 근데 도대체 그 회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심하게 갑질을 했는가를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 근래 때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회사의 실체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 회사의 임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우리 회장님께서 계열사 사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뜻이 안 맞으니까 제 뜨리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마치 자랑처럼 하는 겁니다. 제 뜨리를 집어던진 게. 계열사 사장들한테. 제가 초도에 잘못된 영웅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아마 그 조주문 회장이라는 창업자는 그 잘못된 영웅들을 정말 존경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젖들을 집어던진 거죠. 그걸 떳떳하게 이 회사 직원들이 자랑을 한 겁니다. 사장이 회장한테 젖들이 맞았으니까 사장이 이사한테 젖들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사는 부장 차장한테, 과장한테 젖들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문을 풉니까? 하청업체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푸는 거죠. 그 제가 이 시장량이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여행사 그만둔 지가 한 15년 됐는데, 또 여행사 그 업체하고 거래 그만둔 지가 한 15년 됐는데, 15년 지나서 이 이유를 이제 알겠다는 거죠.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저 윗때부터 시작해서,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초보자 정신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건데, 그죠? 그러면 제일 첫대 부자 최국성이 왜 나눔과 생생을 시작했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보자가 부자가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혁신적인 농사법을 그때 당시 쓴 거예요. 뭐냐 그러면 모내기를 처음 한 겁니다. 모내기. 그때 당시에 항상 한참 이제 실사고시 학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서 수학여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분작을 합니다. 50대 50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이 소상농들한테 얼마나 줬냐면 1할이나 2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80%에서 90%를 지주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 우선 그걸 안 한 거예요. 반분작인데 이 반분작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하루는 이제 어느 정도 못 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물을 사놓고 이제 뜬끈거리고 좀 살았는데 하루는 화석들이 미친 거예요. 명화석이라고 했는데 명화석은 뭐냐면 횃불을 든 화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화석들이 와서 막 집을 다 이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횃불 사이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최실장, 최동양 아버지 이런 그 조상들 강화를 입어서 이 양반도 나름대로 100%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횃불 들고 와서 우리 집을 쳤다 이거예요. 고민을 빠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놈들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 거지? 그리고 며칠 깊이 생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 구워 간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본 앞에서 장리살 명부라고 하죠. 이제 살 구워 간 명부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한테 살 안 갚아도 좋다. 너희들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소장료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8대2, 9대1이 아니고 5대5로 하는 겁니다.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학인들이 기운이 나는 거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소장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땅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이 나면 빨리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 좋으니까 살아. 그러면 자기가 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소양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또 대물림하는 거예요. 상생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이야기죠. 오 5분 남았어. 5분. 빨리 줄게. 아까 과객을 후회하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초보자집에서 그 보통 과객들 말고 아주 그 거른뱅이 같은, 글비들 같은 이런 이 과객들을 위해서 늘 집에 설비주하고 이런 과메기, 옛날에 친구 과메기 이걸 늘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그럼 여기 와서 누구든지 살을 퍼가고 누구든지 청 한 마리 가져와서 동네 어느 집에라도 가면 이거 가지고 밥도 해주고 반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문과철 선생님 때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사실은 최고자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써먹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에 대우헌이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에 둔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바보가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난 굳이 1등 하기 싫다. 내가 좀 둔해서 2등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책 앞에서 제일 처음에 화면에는 더 큰 바보 경주처부자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어리석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퍼주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상생하는 게 나의 도다. 맞춰야 된다고 반응을 하시는 이런 생각을 반장님 말씀드려야 하시는. 처부자집에서 배우고 살았다는 거죠. 처부 청년들이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합니다. 그럼 아까 경비처부자는 재벌들은 선행을 사주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그 H 여행사가 더럽고 뜨거워서 제가 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어느 날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대학 2학년 맞추고 여기 아들이 여기 딸인데 이 지금 대학 2학년 맞추고 이제 내년이면 군대 가서 제대를 합니다. 내년 2월달에 제대해요. 이 녀석 어릴 때부터 이 한국복지재단 지금 어린이재단 지금 초록재단인데 이게 계속 조금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그 대우박사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빼고 근데 한 번은 여행사를 1분 워낙에 1분 마무리. 나쁘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까 H 여행사하고 그랬다는데 거기는 비록 잘 끊었지만 이 광고를 본 선한 여행사들이 막 저를 막 엄청나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이란 이런 거구나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이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눔이라는 것이 상승이라는 것이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도 해나가기를 이렇게 바랐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10년 전에 니들이 용돈 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요 근래에 이게 애들 제가 하던 계좌를 애들이 받았었는데 이제 10년씩 됐다고 초록재단에서 이렇게 감사장인 거예요. 저도 저하고 비슷하게 어린이 이제 아프리카 기아재단에 계속 이런 후원금을 내고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애들한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에 보면 존경하는 이 주인공한테 ICU여죠. 우리 각자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보고 ICU입니다. 이 부부간에 서로 존경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루는 우리 아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갑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친구 다 책쓴 사람한테 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갑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갑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앞에 자가 뭡니까? 날일자라고 만들어 가로하나네요. 그냥 가로알입니다. 가로알의 상형문은 어떤 모습이냐면 입을 딱 벌립니다. 입을 딱 벌리고 혀를 두 가지 딱 걸치는 거야. 이렇게. 뭐냐면 윗사람, 어른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정답게 이야기하는 게 가로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윗사람이라고 있다고 내가 높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딱 겨는 겁니다. 이게 갑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제가 아마 이게 최초로 써먹은 그 갑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초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 특히 3학년들 저 어디인데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3학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오늘 저 교장 선생님 방에 가니까 서희건사의 이봉만 회장님, 또 율촌법무법인 무창록 선배님, 그리고 또 청운아이세 정의동 선배님, 이런 훌륭한 경주 선배님들이 와 사진이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선배입니다. 이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경주 출신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이게 경주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나도 여러분들 같이 30몇 년 전에 이 대학 학력고사를 치고 났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가치 있는가 하고 해서 경주 전역을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서울 올라왔습니다. 제가 관광경영인데 관광학도가 경주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이 경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닌 경주가 저희 평생 자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주초보다 강연을 하러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바로 경주를 열심히 봤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경주를 평생의 자양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갑니다. 왜 갑이냐?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힘 좋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보다 대체적으로 먼저 죽을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들 오래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놈이 그놈이 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주를 직접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경주 최고자, 더 큰 바보 경주 최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